제가 오프닝에서도 짧게 멘트를 했습니다만은 이 큰 틀에서 오프닝에서는 한번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으로 좀 경축사 전문을 분석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몇 가지만 좀 끄집어내서 보충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건전한 비판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거죠. 사실은 이제 특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안보 문제는 동맹국의 의존에서 벗어나가지고 당사자인 우리 주도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하자 이런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평양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족끼리라고 해요. 우리 민족끼리 잘해서 결국은 한반도를 적화통일시키자는 음모라는 거죠.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라는 워딩 속에는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되었잖아요. 그런 워딩이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이대로 그렇게 가면은 무조건 적화통일. 우리 한반도는 이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건 한반도 안보 문제를 당사자인 우리 주도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좋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뭐 동맹파에 비해서는 전형적인 자주파의 지론인데 아니 우리 대통령께서 철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국제정치의 현실을 모르고 유치원 수준의 나이브한 이 순진한 이야기만 계속 해대시면 어떡합니까? 8.15 광복절이라고 하는 이 성스러운 날에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좀 공부 좀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조금 문재인 대통령 교육 차원에서 몇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북중 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북중 관계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혈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중 관계가 어떻게 해서 혈맹이 됐느냐? 그 기원을 한국 전쟁에서들 많이 찾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원이 오래된 거예요. 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혈맹으로서 북한에 대한 시각은 제가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하면서 베이징 대학 연구교수를 하면서 중국 공산당 중앙의 핵심 실세들 내지는 태자당하고 오랜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북중 관계의 본질은 혈맹입니다. 중국이 5,000년 동안 중화 사상으로 무장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주변 국가를 다스리는 방책인데 멀리 가지 말고 명나라, 청나라, 명청과 조선 관계만 놓고 보자고요. 명청과 조선 관계가 주종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명청은 주변 국가인 조공 국가인 우리 조선을 다루는 방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요. 세자책봉이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조선 정부에 대해서 정통성을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퍼주기 무역이 있어요. 이거를 조공무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개 조선 정부 초기에 우리 조선하고 명청이 이제 명하고 이제 조공무역을 하잖아요. 그 당시 조선 정부 예산의 10%가 조공무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산업국가가 아니고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조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고요. 대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공국가인 우리 조선이 명청에 갖다 바치는 무역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종주국인 명청이 변방을 다스리는 방책이 조공무역이에요. 퍼주기 무역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흑자구조예요. 그래서 이 무역적인 경제통상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면은 명청이 우리 조선에게 퍼주는 무역의 형태예요. 그렇게 해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종주국이 주변국에 기여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런 이 세자책봉이라고 하는 정치적 이 정통성 부여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는 이 조공무역이라고 하는 경제적 안정책을 통해서 중국은 종주국으로서 변방의 정치 경제를 안정을 시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왕조 500년이 오래 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특별한
조선과 명청의 주종관계에 기인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중국이 보는 북한은 조선과 명청관계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북한이 1948년에 단독 정권 수립됐잖아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것이 1949년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붉은 정권이 북한과 중국 대륙에 들어선 거예요. 그렇죠? 양국 간의 관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일제를 제외하고 나면은 조선시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식민지 조선시대를 빼놓고 나면은 조선시대 조선과 명청관계가 연장되는 선상에서 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관계가 재설정된 거예요. 보세요. 아니 그럼 정치 경제적으로 중국이 북한이 뭘 합니까? 여러분 김정일이 살아생전에 김정은이 데리고 가서 후진타오 세자책봉 시킨 거 모르세요? 옛날처럼 뭐 어떤 책봉식을 가지는 게 아니고 현재 권력인 김정일이 미래 권력인 김정은을 데리고 후진타오를 만나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게 세자책봉이에요. 그래서 정치적 정통성을 김정은은 중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조선시대 세자책봉 하듯이. 두 번째, 경제적인 거 볼까요? 조국무역이 퍼주기 무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북중 교역량을 보세요.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91%입니다. 퍼주기 무역 아니에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은 북한의 숨통을 금방이라도 끊어놓을 수 있습니다. 왜? 의존도가 91%니까 그냥 퍼주기 무역이에요. 그러면은 조선과 명청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현재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정치적 정통성을 부여받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퍼주기 무역을 하는 게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북중 관계의 본질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전히 형제국가로서 주종 관계입니다. 한국 전쟁은요, 이 관계를 돈독히 했을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본질은 여기에 흐르는 혈맹이에요. 형제국가로서 흐르는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 전쟁은 이것을 돈독히 했는데요. 사실은 한국 전쟁이 참전하기 전에 북한의 미 군정이 소군정이 1945년에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소련 스티코프 중장의 이 지도하에 소련군 육군 내위 출신이었던 김일성이 교시를 받아가지고 북한 군부를 강성화시키는데 매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중국 중화인민공화국보다 사실은 이 군정 시기 3년을 포함하면은 실제로 1945년부터 김일성을 허수아비로 내세워서 통치를 했다고 보면은 3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김일성 체제가 수립되고 나서 1년이 지났고 그러니까 4년 정도 중화인민공화국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대륙에서 1947년부터 49년까지 중국 공산당군과 국민당군이 내전을 겪잖아요. 그 내전 시기에 특히 동북 삼성 지역을 북한군이 엄청나게 후방기지로서 역할을 하면서 지원한 거 모르시죠? 그래서 실제로 공산당이 국민당을 패퇴시키고 중화인민공화국 붉은 정권을 1949년에 중국 대륙에 수립시키는 데 있어서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상당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많이 준 거예요. 후방기지 역할이에요. 한국전쟁 당시에 일본이 후방기지 역할을 했듯이 국공내전이 있던 1947년부터 49년까지 이미 국가의 틀을 지니고 있었던 북한의 김일성이 아낌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는 과정에 있어서 북한이 엄청난 기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일종의 리턴으로서 아니면은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임진왜란 같은 경우 보면은 외침을 받으면은 명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난을 평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명나라가 임진왜란 평정하듯이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조선시대 명청관계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형제국가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입의 강도가 강했던 것은
직전에 북한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해주었기 때문에 또 보답 차원에서도 또 그렇게 해줬던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특별한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정도로 북중의 관계는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 군사, 안보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는 이 본질적인 혈맹 관계를 깰 수가 없고요. 우리 한국이 중국하고 국교 수립을 한 지 벌써 25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한계가 뭔지 아세요? 결국 경제 문화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정치 군사 공동체로 중국하고는 하나가 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정치 군사 공동체로서는 조선시대 명청시대부터 한국전쟁 지금에 이르기까지 행제국가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깨고 서자에 불과한 한국하고 정치 군사 안보 공동체로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중 관계의 이 혈맹 구조를 깰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결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맥스로 갈 수 있는 것은 경제 문화 공동체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이것이 남과 북 중국 관계의 본질적인 관계예요. 이 본질을 모르고 사실은 접근을 많이 하다가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한미관계 한번 볼까요? 자, 남북 중관계에서는 북한은 진짜 형제로서 피를 나눈 형제로서 적자예요. 우리는 서자입니다. 의 지론인데 아니 우리 대통령께서 철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국제정치의 현실을 모르고 유치원 수준의 나이브한 이 순진한 이야기만 계속 해대시면 어떡합니까? 8.15 강복절이라고 하는 이 성스러운 날에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좀 공부 좀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조금 문재인 대통령 교육 차원에서 몇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북중 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북중 관계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혈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중 관계가 어떻게 해서 혈맹이 됐느냐? 그 기원을 한국 전쟁에서 늘 많이 찾지만 관계가 주종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명청은 주변 국가인 조공 국가인 우리 조선을 다루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요. 세자책봉이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조선 정부에 대해서 정통성을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퍼주기 무역이 있어요. 이거를 조공무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개 조선 정부 초기에 우리 조선하고 명청이 이제 명하고 이제 조공무역을 하잖아요. 그 당시 조선 정부 예산의 10%가 조공무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산업국가가 아니고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조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고요. 대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공국가인 우리 조선이 명청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원이 오래된 거예요. 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혈맹으로서 북한에 대한 시각은 제가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하면서 베이징 대학 연구교수를 하면서 중국 공산당 중앙의 핵심 실세들 내지는 태자당하고 오랜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북중 관계의 본질은 혈맹입니다. 중국이 5,000년 동안 중화 사상으로 무장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주변 국가를 다스리는 방책인데 멀리 가지 말고 명나라, 청나라, 명청과 조선 관계만 놓고 보자고요. 명청과 조선 제가 오프닝에서도 짧게 멘트를 했습니다만은 이 큰 틀에서 오프닝에서는 한번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으로 좀 경축사 전문을 분석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몇 가지만 좀 끄집어내서 보충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건전한 비판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거죠. 사실은 이제 특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안보 문제는 동맹국의 의존에서 벗어나가지고 당사자인 우리 주도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하자 이런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평양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족끼리라고 해요. 우리 민족끼리 잘해서 결국은 한반도를 적화통일시키자는 음모라는 거죠.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라는 워딩 속에는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되었잖아요. 그런 워딩이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이대로 그렇게 가면은 무조건 적화통일, 우리 한반도는 이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건 한반도 안보 문제를 당사자인 우리 주도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좋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뭐 동맹파에 비해서는 전형적인 자주파